자, 오늘은 이제 록 사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약간 수법도 나오고 최원정의 그 발미론도 조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사슴 록이라고 그러죠? 자, 록. 아, 바로 일로는 뭐냐? 어떻게? 잠깐만요. 앞에서 했었죠? 사슴 중에서 이제 미록해각형이라고 해서 이제 사슴의 뿔이 새로 나오는 형국이다 하는데 실은 이제 사슴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은 사슴이라고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이제 뿔이 새로 나왔다 해서 뿔에다가 화장한다 해서 이제 미록해각형이라는 형세론을 붙였네요. 자, 이 산도는 소씨조다. 소씨의 할아버지 묘다라는 얘기죠. 문무 두 장원이 나오고 재상이 나와 두 사람 모두 존귀하였다. 이게 문과하고 무가 나왔네요. 딱 봐도 이 앞에 고축사가 있죠? 고축사가 있고 기고사가 있죠. 자, 고축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관의 고축은 문간의 기운이죠. 기빨은 무간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격에서도 벌써 문관과 무관이 나타나고, 자, 뒤에서 용에서 내려오는 걸 보더라도 제일 뒤에 조사인 삼태봉이니까 화계삼태죠. 화계삼태면 삼공이 나오죠. 자, 문관과 무관의 녹을 먹는 사람이 나오죠. 그다음에 토성체, 화토. 이게 화생토니까 토가 재물이 되고 화가 녹이 되니까 화가 살 수 있는 것은 토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녹의 기운이 있죠. 녹봉의 기운. 그러면서 금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이제 뿔이 난 그 사슴 형국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앞에 물 자체가 직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양쪽 물이 합수해가지고 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물이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번 해설한 걸 봅시다. 이게 정말 나쁜 형세인가 아니면 좋은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도는 소시의 조이다. 그 다음에 최원정이가 해설한 걸 봅시다. 이 땅의 귀는 오로지 후룡의 삼태에 있다. 즉, 이 땅이 귀한 것은 뒤에 삼태봉이 있는 것. 삼태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재상이 나올 수 있고 녹봉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삼태봉이라고 그러죠. 세 개가 있는 거. 화계삼태. 그다음에 두 번째 사선이 분수하고 사선이 분수했다는 얘기는 이거 실처럼 요것이 금성체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요것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 개의 토가 뒤에 아름답게 물러나 있고 이게 토성체가 있죠. 이게 토성체로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니까 화는 토에서밖에 못 살죠. 이게 녹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화 상태가 그 가운데에 있다. 다시 또 화계 상태가 여기 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상태봉이 있더라 하는 것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잉태 우리가 젤로 위가 조고 부모가 잉태니까 잉태하는 곳에 화하고 토가 같이 겹쳐 있죠. 그래서 토로서 금을 길러 혀를 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잉태라는 것은 뭐예요? 조산에서 부모산이니까 부모산이 보통 잉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하고 금성체로서 내려와서 이걸 만들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한 앞의 사격이 수리한 봉우리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다. 자, 앞에 보니까 어때요? 사격이. 고축사가 고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깃발이 있고 가운데로 물이 직거해서 나가지요. 근데 이 명당에 있는 그 사격 잔체는 가지런히 두 개가 같이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수가 합류하여 직거하니 완전히 지연자하려는 뜻의새는 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물이 좌측에서도 나오고 우측에서 나와서 합수해가지고 직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명당에서 직거할 때는 이거 직거수라고 해서 굉장히 흉하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흉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야 되죠? 직으로 나가더라도 여기 뭐야 백보전란, 즉 백보 앞에서 굽어서 나갈 때 이렇게 굽어서 나가면 상관이 없죠. 근데 직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백보가 넘지요, 그죠? 백보 앞에서 백보에서 이렇게 굽어서 나간다. 이런 전란을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직으로 나가니까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상의 심정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의 말 생각으로 보면 이건 나쁘다는 얘기죠. 수는 마땅함이 없어 보이나 다르게 그런데 이거 갖다 홀규로 보는 거 홀규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홀규가 뭐죠? 홀이라는 것은 앞에 신하들이 그 왕을 앞에서 이렇게 자기 직책을 나타내는 문신들이 가지고 있는 홀규죠. 이거 홀이잖아요, 그죠? 그게 재상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홀교로 본 거예요, 이걸 홀을 들고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이걸로 볼지를 못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봤냐? 양수가 합작해서 나가는데 마치 홀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가 합류하여 가운데로 들어와 양수가 서로 합하고 직으로 나가 이것이 마치 홀을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뜻이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또 깊은 못이 머물러 쌓여 있으니 흩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이게 와가지고 바로 나갔으면 안 되는데 이 양수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합쳐서 이게 물이 됐죠. 그죠? 물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에 모였다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 직으로 나가는 걸로 볼 수 없다. 즉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모이지 않고 바로 나갔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갔다면 직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모여서 나갔다. 이게 원래 물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머무르는 게 머물러야 되고 산은 고요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자, 무릇 수성은 본디 와서 흉이 되고 가서 길이 되는 것이 있으나 오는 것은 길이 되고 가는 것은 흉하다는 것이 이게 무조건 되고 가는 것은 나쁘고 오는 것은 좋다. 이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이 이처럼 좌우에서 와서 뭉쳤다가 나갈 때는 이것은 마치 호를 잡는 것처럼 좋은 것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형세를 얘기를 하죠. 자, 물이 비록 오더라도 직류로 혀를 쏘면 흉하다. 그렇죠. 이렇게 직으로 이렇게 혈이 있는데 직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나쁘죠? 두 번째, 비스듬히 와서 낮게 쏘고 찌르면 또한 흉하다. 이렇게 혈이 있는데 옆에서 와서 비스듬히 치도 나쁜 거죠. 이것도 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흉이 되죠. 자, 그다음에 만약 수세가 구불구불하여 구부러져 꺾이면 비록 혀를 향해 오더라도 역시 기는 게 무슨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 물이 앞으로 달려오면 안 좋다고 그랬죠. 달려오는데 지연자로 구불구불 이렇게 오면 상관이 없다. 네 번째, 수세가 날아가는 것처럼 혀를 쏘지 않으면 역시 길하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옆으로 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포하고 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되겠죠. 네 번, 다섯 번째. 만약 좌우가 서로 사귀지 않고 서로 직거하면 흉하다. 산수동거가 되죠. 서로 만나지 않고 이게 이렇게 해서 서로 합수가 돼야 되겠죠. 우선수든지 자선수가 되는데 양수가 직으로 나가버린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산수동거다라는 얘기를 쓰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흉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양수가 비록 사귀어서 좌우손이 고르게 머무르지 않고 하나가 되어 직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머물렀다 나가면 모르는데 양쪽이 만나서 바로 나가는 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도 이것도 흉수가 되더라. 자, 그럼 수세의 종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원정이가. 자, 이렇게 혀를 앞에서 오거나 옆에서 치는 것은 나쁘다. 근데 앞에서 오더라도 지연자로 오는 것은 좋다. 나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나가는 것도 직으로 나가면 안 좋아요. 근데 지연자로 이렇게 구불구불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자, 옆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직거에도 안 된다. 이렇게 가더라도 양수가 만나서 가더라도 앞에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나가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봅시다. 자, 일곱 번째 양수가 비록 합하여도 좌우의 비스듬히 흘러 합하여 들어가 하나에 대해 지금 교검수라고 있죠? 예, 이렇게 칼을 서로 이렇게 대는 것처럼 교검수. 이게 칼이에요, 칼. 교금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금수 이처럼 우리가 양측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로가 이렇게 돼도 안 된다고 그죠? 교금수라고 그죠? 여덟 번째. 자, 물 하나가 행사하여 일각을 굽어두르고 직으로 비스듬히 나가면 호검수로 한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려. 이걸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포검수에서 안 좋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양 옆구리에서 나가는 물이 있어 직출 이것든 이런 것을 발검수라고 그래. 발검수. 즉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앞에 명당을 환포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그래서 안 좋은 흉수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수의 종류를 갖다가 아홉 가지에서 다시 한번 쭉 최원장이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종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보시면 참 이제 아마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택에서는 이걸 갖다가 도로로 보죠. 도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오든지 찌들든지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옆으로 오든지 같이 나가든지 그냥 멈추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더라.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자, 교금수, 그다음에 포금수, 자, 포금수, 그다음에 발금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흉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 춤추는 봉황이 돌아보는 것 같고, 자, 돌아보는 것 같고 또 살아있는 뱀이 지연자로 가는 것. 이렇게 가면은 해가 없다. 즉 모두가 굽어서 나가는 것이 좋고 굽어서 오는 것이 좋다. 즉 직으로 나가는 건 안 좋다. 또 한 가지. 오직 홀규를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직으로 취한다. 대개 홀규는 굽지 않. 그러나 어때 여기서는 홀규라도 앞에 멈췄다 나갔죠. 그래서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서 끓이는 사묘수와 같으면 논할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묘수, 모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좌양의 납득이 여부를 보고 마치 납득이 가능하면 24국이 모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이 앞이 터져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 어디서 오든지 간에 볼 수가 있지만은 작게 올 경우는 보지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장자미. 지금 옥수진에서 얘기한 거. 범월봉. 이 사람들은 오직 음양의 국을 논하였지 세속의 종묘 지서를 논하지 않았다. 즉 수법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묘는 하나의 문자로서 지극히 사람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고 최원정이는 얘기를 합니다. 되죠? 천지를 만드는 것은 천조지설인데 사람이 어찌 종묘지설로 이 천조지설 하늘이 만들고 땅이 만든 천조지설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법이나 이걸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꼬집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육천금과 구성, 매화, 단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반에 나와 있는 수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정의는 수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나 천조지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수에 헤아리지 말고 이렇게 물이 오는 것과 가는 것, 지구로 오는지 굽어서 가는지 모여 있는지 이것을 보고 논해야지 하나의 우리가 수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최원정의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원정이나 장자미, 일행선사 이 사람들은 거의 수법을 논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즉 이런 얘기예요. 앞이 넓으면 명당이 넓으면 24국을 다 볼 수 있는데 좁으면 어때요? 한 세 개국밖에 못 보잖아요. 어떻게 이게 조금 세 개 이걸 가지고 뭐 무슨 향해 무슨 수다니까 좋다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천조지설이기 때문에 이 노고 가는 것들 이러한 물의 형태 이걸 보고 잘 봐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이 우리가 지구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홀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앞에 뭉쳤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최원정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설을 다시 한번 이상수 이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미록 해각형이다. 자, 형상을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사슴에 뿔이 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디다 난다? 뿔이 있는 선모. 자, 뿔이 있으면 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빙빙 돌지요. 옆에 이렇게 앞에. 이게 되게 뭐 소가 이렇게 뿔이 있으면 뿔 밑에 어때요? 빙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에 여기가 혈이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털이 도는 걸 선모라고 하는데 소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소도 이렇게 양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뿔 밑에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이거 선모라고 해요. 여기가 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내기하고 외기를 보자. 내기는 뭐예요? 조산에 후룡의 삼태가 있고 어병사와 화계 삼태가 있다. 즉 여기에 삼태봉도 있고 토송체로 어병사도 있고 다시 화계 삼태도 있고 토송체 금성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재상의 기운, 여기는 녹봉의 기운들이 같이 내려오더라. 자, 그래서 토생공 내려와 이것은 녹과 귀가 있다. 자, 외기는 어떻다? 외기는 고는 뭐예요? 문관의 기운이고 기는 무관의 기운이니까 문관과 무관의 기운이 같이 나올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죠. 자, 명당 앞에 고축사는 문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기봉은 어때요? 무관의 기울이죠. 이렇게 돼 있더라. 그다음에 양수가 합류하여 땅으로 흘러나가니까 나쁘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외기에서 봤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내기와 외기는 거의 문관과 무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소씨의 할아버지인데 이것을 쓰고 소씨가 어떻게 됐다? 문무두장원이 나오고 대장과 재상이 나왔다. 맞지요? 그래서 이 기운 내기와 외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록해각형. 특히 이제 수법이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이제 뭐 자왕양이니 무슨 수니 뭐 막 하는 것들 너무나 팔팔형법에 이런 데다가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어차피 물이라는 것은 천조지설이기 때문에 하늘이 만들고 천조지설이 뭐래요? 하늘이 만들고 땅이 맞는 거라는 얘기죠. 천주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늘이 만들고 땅이 만든 걸 갖다가 수법으로 잣대를 수 없다. 이렇게 물에 오고 가는 형태를 보고 살펴라. 라는 게 이 과의 여기에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회각형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 하나의 수법 또 그리고 이러한 수법들은 도로에서도 양택에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이 집이라면은 집에 있는데 이 도로들이 이렇게 되는 형태들은 나쁘고 좋고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흉사의 그 수법의 나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도로도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해각형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참, 다음에는 오공. 자, 이게 전주에 있는 전의신묘예요. 비천 오공형이라고 하거든요. 하늘로 날아가는